10월 16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오전 내내 답답한 보합권 흐름, 등락을 오가다가 그래도 결국 상승폭을 키워 상승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양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2차 전지는 약했지만 반도체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유의미했는데요. 다만 오늘장 반도체주 급락,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라는 그림을 보고 출발합니다. 부디 장중 변동성으로 이어지질 않길 바라며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잘 가는 종목만 잘 가는 시장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이었던 어제 양시장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합니다. 계속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했던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점은 특징적이었는데요. 다만 모든 종목이 고르게 오를 만큼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다 보니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대 2차 전지주 업종별 시소는 계속됩니다. 또 이슈가 있는 테마와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지수는 플러스인데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가 엔비디아 훈풍에 이어진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서 9거래일 만에 26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바이오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773.8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피 현물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특히 외국인이 2,800억 원대 대량 매수에 나섰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팔자세 보인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그래도 테마주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사료 섹터가 6.47%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방해를 목적으로 흑해 항구 인프라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창지대로 꼽혀서 만약 곡물 수출이 막힐 경우에 전 세계의 곡물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가능성이 부각됐고요. 한일 사료가 11%대, 팜스토리도 5.49% 상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어서 조선 테마도 견조했습니다.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확장되며 위기감이 부각됐던 K조선주. 하지만 어제는 증권가가 한국의 컨테이너와 탱커 수주가 회복될 거라고 전망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HD현대중공업이 오세아니아의 소재 선사와 3,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조선과 기자재 테마가 수혜 입은 모습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원전 섹터입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공급원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어제는 구글이 원자로에서 전력을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에 원전주에 불씨가 피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듯 어제는 특징 이슈가 있었던 섹터, 그러니까 양자, 사료,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는 쉬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환율이 다시 급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북한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원달러 환율 2달 만에 다시 1,360원대로 잡아봤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 한반도 내 긴장감을 자극하는 헤드라인들이 여러 나오고 있죠. 최근 뉴스들을 좀 모아보면요. 북한이 무인기 침투해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고요. 어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원조,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서로 도와준다는 내용의 북러 조약 비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국 북한은 정오쯤 남북 연결도로 이북 구간의 일부를 폭파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해당 소식은 원달러 환율 급등, 그러니까 원화 가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달러 강세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등장하자 원화를 파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지수에도 해당 뉴스는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북한이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오후 12시쯤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후 다행히 해당 리스크를 반영하지는 않으면서 반등하며 코스닥은 77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업종단에서는 방산주들의 변동성도 눈에 띄었는데요. 대표적인 전쟁 관련주인 스페코 장중 9.9%나 급등합니다. 북한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는 판단에 장중 상승폭을 대폭 축소하고 결국 1.59%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빅텍은 상승폭을 반납하고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일단 북한 리스크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주와 같이 관련 업종의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과 함께 시장 변수로 남아있다는 점은 종목 장세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도 함께 살펴볼까요? 어제는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위고비 국내 상륙 첫날부터 품귀 대란 조짐입니다.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일단 어떤 약인지부터 빠르게 짚어볼까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소화 속도를 늦추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즉 GLP-1 계열의 약물입니다. 펜 형태로 되어 있는 주사기 1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주, 즉 한 달간 투약을 할 수 있고요. 68주 연속으로 투약했을 때 평균적으로 체중은 1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병원과 의원 공급 가격은 앞서 언급한 펜 하나당 37만 2천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위고비가 어제 국내 출시하게 될 거란 소식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장에 노출된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세론, 즉 뉴스에 파는 흐름보다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됐는데요. 비만 치료제주들이 강세를 보인 이후 바로 출시 첫날부터 품귀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위고비의 중간 유통을 맡은 줄릭파마 코리아 어제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위고비 물량 주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주문 시작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가 복구됐는데요. 각 병의원은 펜당 2개씩밖에 주문하지 못하다 보니 초기에 물량을 선점하려고 수요가 몰리면서 결국 서버가 다운이 됐습니다. 초기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위고비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에 소비자, 즉 환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당초 70만 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일각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100만 원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고비 국내 출시와 관련된 기업들 어제 주가 흐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은 의약품 유통회사인데요. 노보노디스크의 기존 치료제인 삭센다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고비 2차 도매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전해졌고요. 어제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폭을 키워 25%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나노엔텍은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위고비 생산을 담당하는 CDMO 기업 서포피셔의 원료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SLS바이오는 노보노디스크와 위고비 유통 전 품질 관리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역시나 장 후반 상승폭을 키워 19% 넘는 빨간불 켜냈습니다. 사실 이날 위고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 외에도 샤페론, 대봉 LS 등 국산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는데요. 물론 위고비의 국내 상륙으로 경쟁이 심화된다고 풀이할 수도 있겠으나 어제 시장에서는 그만큼 비만 치료제를 향한 수요는 뜨겁다고 풀이했고요. 유한양행은 자회사 이뮤논시안 상장 기대감도 더해지며 3.7%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 시간에서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오늘 장도 본격적으로 대비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체크해 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살펴보시죠. 우선 TY홀딩스의 자회사인 태영건설이 1,648억 원 규모의 광역척도 건설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작년 매출의 4.2% 규모인데요. 현재 태영건설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중지되어 있는데 대신 TY홀딩스의 상승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화일약품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에이프로젠 파마와 넥스코닉스 등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 에서 2.5% 상승했는데 정규장에서도 올라설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편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한강 신드롬이 이어지면서 출판 섹터의 매수세가 크게 붙었습니다. 특히 100만 부 중 40만 부가량이 예스24에서 판매됐다고 전해졌고요. 그래서인지 예스24 주가는 지난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4일 동안 무려 65%나 올라섰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자 주가는 시간 외에서 2.5% 밀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SAM젠터의 캐치 티니핑 그 5번째 시즌이 공개됩니다. 오리지널부터 반짝반짝, 알쏭달쏭과 새콤달콤을 거쳐 어제 이제는 슈팅스타까지 세계관을 확장하는데요. 그만큼 캐릭터도 굿즈 수요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최근엔 어린이뿐만 아니라 MZ세대까지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나나핑이 참 좋던데 매주 수요일 총 26편 내년까지 방영 예정인 만큼 SAM젠터 주가 움직임 주시해보시죠. 이어서 신규 상장 소식입니다. 오늘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 기업인 셀비온이 코스닥 시장에 데뷔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ASML의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간밤 ASML이 자사 웹사이트에 3분기 실적 보고서를 일부 게재했고 여기에 어두운 전망과 실적 부진이 담긴 걸로 알려지면서 16% 낙폭을 키웠습니다. 곧바로 삭제되긴 했지만 주요 반도체주 급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과 공식적으로 공개될 수치를 주시해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제 숨 좀 돌리나 싶었던 반도체주 또다시 악재를 마주합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넘게 빠졌는데요. 규제 리스크와 ASML 실적 쇼크를 만나면서 결국 급락했습니다.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을 향한 매수세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오늘장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 부디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길 바라며 모닝브리핑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드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